점증적 개발 모델은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의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니셜 버전, 또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 버전, 파이널 버전이 있죠. 소프트웨어를 작은 기능 단위로 나누어서 초기 버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혹은 새로운 사용자의 피드백이 오면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 단계별로 왼편에 있는 명세, 개발, 테스팅이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방식은 변화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유연성을 높이고 빠른 배포가 필요한 경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버전을 배포한 다음에 사용자의 피드백이나 요구사항을 새로 받아서 인터미디에이트 버전 만들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파이널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슈가, 다시 말해서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증적 개발 모델은 단계별로 기능을 추가하며 발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과 빠른 배포가 특징입니다.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병렬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 정의, 설계, 개발,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동안 기존 기능도 계속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early feedback, 조기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에서 사용자는 실제 완성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받아볼 수 있죠. 사용자는 이러한 버전을 살펴보고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개발자는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피드백을 통해서 초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더 많은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개발 초기 이후에도 새로운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요구사항 변경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출시, faster time to market, 빠른 출시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능을 먼저 개발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죠. 점증적 개발 모델은 변화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신속한 제품 출시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점증적 개발 모델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우선 장점으로는 부분 조기 배포, 일부 기능이 완료되면 바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찍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며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개발하고 테스트함으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능부터 우선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반영을 통해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증적 개발 모델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능 간 비일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서 개발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단계에
추가될 기능들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하면 차후에 오는 기능이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한 개발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증적 개발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점증적 개발 모델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효과적이지만 작은 프로젝트에는 오버헤드가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점증적 개발 모델이 적합한 프로젝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증적 개발 모델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빠른 배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 효과적입니까? 우선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는 적합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요구사항이 변경된 가능성이 높다면 점증적 개발 모델이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쉽게 추가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젝트라면 이 점증적 개발 모델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초기 버전의 빠른 출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개발 모델이 적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초기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조기 기능 배포가 필요한 경우 이 모델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클수록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단계별로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경우 기능을 작은 단위로 개발 검증하기 때문에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증적 개발 모델은 애자일 방법론과 함께 널리 사용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증적 개발 모델은 비교적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애자일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점증적인 개발 방식으로서 유연성과 협업, 고객 피드백을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애자일은 앞서 우리가 고려한 점증적 개발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점증적 개발 방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지만 애자일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계획과 설계, 개발 테스트, 그리고 배포, 리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각 단계를 우리는 스프린트라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애자일은 어떠한 핵심 개념,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정된 계획이 아닌 개발 도중에도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개발 주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 혹은 이터레이션 중심으로 기능을 개발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점진적으로 추가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자일에서는 개발팀과 고객 간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 스프린트마다 개발팀은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각 스프린트마다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피드백,
혹은 사용자의 개입을 통해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애자일은 전통적인 개발 방식보다 더 유연하고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스프린트를 이루는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자일은 짧은 주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각 스프린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검토, 출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끝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개발에는 계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계획에는 스프린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팀별 업무를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계는 무엇입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아키텍처와 인터페이스 혹은 UI, UX를 설계하게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개발 단계에서는 계획된 기능을 코딩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등을 수행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완성된 기능을 운영, 환경 또는 스테이지 환경에 배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뷰가 있는데 리뷰에서는 피드백을 수집하고 스프린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스프린트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스프린트가 끝나면 출시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새로운 스프린트를 반복할 수 있으며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개발은 짧은 주기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시각각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어떠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애자일 개발은 우선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단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피드백,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자일은 사용자 중심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고객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연한 요구사항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장 변화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발 도중에도 유연하게 요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퍼포스 모델이나 V 모델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게 합니다. 또한 협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테스트, 이해관계자 혹은 사용자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애자일은 빠른 출시가 가능한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스프린트마다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즉시 배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자일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유연성과 협업을 극대화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애자일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럼, kanban, 익스트림 프레임과 같은 다양한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 혹은 과제로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크럼은 일정한 주기 스프린트로 개발을 진행하며 매일 짧은 회의를 통해 진행상을 공유합니다. 스프린트 리뷰 혹은 회고를 통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칸반은 어떠한 비주얼한 워크플로우 보드를 통해서, 즉 시각적 보드를 통해서 작업 흐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할 때 기존 작업의 완료된 상태를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비주얼 워크보드, 시각적 보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램은 페어 프로그래밍,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프로그램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테스트 주도 개발 등을 통해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애자일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코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익스트림 프로그램은 코드 품질을 높이고 짧은 주기로 기능을 반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애자일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와 팀 특성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빠른 개발, 유연성, 협업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애자일이 어떤 프로젝트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애자일은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발 방식입니다. 애자일에 적합한 경우는 우선 요구사항이 동적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요구사항이 자주 변경되거나 발전하는 경우, 또 시장 변화나 고객 피드백이 즉시 반영돼야 되는 경우, 애자일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출시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경우 애자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해야 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경우, 또한 초기 개발 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젝트인 경우라면 애자일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혹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혹은 고객 중심의 애플리케이션에 애자일이 적합합니다.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제품은 짧은 개발 주기와 지속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고객 중심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모바일 앱, 웹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고객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애자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경우 애자일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자일은 개발팀, 디자인팀, 테스트팀, 운영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애자일은 이렇게 팀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의사소통, 피드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등을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성과 협업을 극대화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애자일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자일과 전통적인 개발 모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자일 개발과 전통적인 개발 모델, 특히 폭포수나 V 모델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주목할 만한 차이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개발 방식에서 애자일과 워터풀 모델, V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애자일 방식은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방식이죠. 반면 워터풀 모델, 퍼포스 모델이나 V 모델은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불가역적이죠. 다시 말해서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애자일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높고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각 반영이 가능하지만 포커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개발 도중 요구사항 변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테스팅 시점에 있어서 애자일은 지속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개발과 동시에 품질 검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포커스 모델이나 V 모델의 경우 개발이 끝난 후에 비로소 테스트가 시작될 수 있고요. 물론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테스트에 대한 고려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치적인 개발이 끝나야만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배포 방식에 있어서도 애자일은 기능이 완성될 때마다 자주 배포가 가능하며 또 사용자의 피드백을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커스나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이 한 번에 배포가 되며 최종 단계까지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드백 방식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 피드백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견 반영과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퍼포스나 V 모델 같은 경우라면 초기 요구사항에 모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요구사항 변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자일 개발은 변화가 많은 프로젝트에 적합할 수 있고 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전통적인 모델은 요구사항이 고정된 환경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